네. 챕터 2 IR 덱 8PD 프레임워크.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IR 덱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우리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8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이렇게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이제 문제 구조부터 고객, 시장, 솔루션, 수익, 조직, 경쟁 우위, GTM, 엑시트 이 8가지로 이렇게 크게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구조입니다. 30초, 5분, 15분 이 각각 이 시간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네, 바로 투자자의 IR 덱 검토하는 IR 덱을 검토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30초를 획득해야 다시 30초 안에 통과를 해야 5분이라는 시간을 획득하고 다시 15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궁금한 게 30초 동안 우리 투자자는 무엇을 검토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목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죠. 문제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30초를 잘 정리해야 5분이라는 검토 시간을 획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문제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정의를 내린다는 게 사실 되게 쉬울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의를 구성하는 요소가 ICP, 컨텍스트 트리거, 페인 매트릭, 그다음에 이코노믹 리키지 아니면 버든이라고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요. 고객이 어떤 우리 특정 고객이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데 어떤 그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에서 어떤 그 문제 때문에 손실이나 어떤 버든, 부담이나 어떤 것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원라이너로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근거나 그 기간이나 어떤 그 근거에 대한 출처 뭐 이런 것들을 잘 명시해 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보험사와 고용주는 고령화 트리거 속에서 당뇨 환자의 재입원율 20%라는 페인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간 300빌리언 달러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파운더의 주장이 아니다. 이거는 이런 리포트 여러 가지 공신력 있는 리포트들이 이런 것들을 다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겪고 있구나. 힘든 페인을 겪고 있구나.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그로 인해 굉장히 많은 부담이 발생하고 있고 경제적 부담이 혹은 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트리거가 있는데 우리 고객들, 우리 그 페인을 겪는 그 고객들이 어떤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이 페인이 발생하는구나라는 걸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시고 이거를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원라이너 이렇게 정리하는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구조를 좀 8가지로 살펴볼 거예요. 다양한 이제 각도에서 우리가 이 문제의 구조를 좀 뜯어보는 살펴보는 뜯어서 잘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건데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테이크홀더, 커런트 솔루션, 그다음에 이제 트리거, 그다음에 컨스트레인트, 페인 매트릭스, 그다음에 이코노믹 리키지, 루트 커스트 트리, 석세스 크리테리아까지 8가지를 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8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테이크홀더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 겪는 건가? 그래서 사용자가 있고요. 이게 지불자가 있습니다. 네, 경쟁자, 영향자, 수혜자. 어떤 문제를 축으로 다양한 그 이해 관계자들을 나열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문장으로 정의해 놓은 우리의 문제의 정의가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어떤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유저는 사용자죠. 문제를 직접 겪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용자와 지불자가 동일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유저와 페이어를 구분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그 동일한 문제를 풀고 있거나 혹은 기존에 어떤 대체제를 풀어서 공급하는 그런 기존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우리의 그 솔루션 도입에 도움을 주는 그런 영향자가 있습니다. 누가 그런 채택하는 데 도와주거나 혹은 막는 그런 주체도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솔루션 도입 시 추가로 이득을 보는 그런 주체까지 전부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테이크홀더 저희가 우리 스타트업의 사례에 적용을 해보고 이렇게 정리를 한번 쭉 해서 IR 덱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별 3개가 보인다. 굉장히 중요한 다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슬라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문제는 혼자가 아니라 여러 참여자가 동시에 겪을 때 기회가 됩니다. 스테이크홀더가 많고 다양할수록 그 문제가 더 시급하고 더 큰 시장성을 가진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정리해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테이크홀더는 이제 마켓 어덥션, 그다음에 레베뉴 모델, 그다음에 파트너십, 엑시트까지 모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두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커런 솔루션. 우리랑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먼저 뛰어드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거를 기존 사업자, 커런 솔루션, 현재 현존하고 있는 솔루션이 있다. 있을 수가 있고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커런 솔루션을 기존 대체 시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장의 밸리데이션이랑 어답션은 굉장히 용이할 거예요. 왜냐면 먼저
이 기존 솔루션 사업자들이 다 시장을 교육시켜 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없다. 커런 솔루션이 없다라는 거는 뭘까요? 이거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 first mover. 우리가 어떤 최초의 이 시장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의 어려움을 봐서 처음으로 움직이는 first mover. 그런 경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지만 시장 교육, 어덥션 비용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런 상황인지 우리가 이제 1번 상황인지 2번 상황인지 이거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기존에 현존하는 그 커런 솔루션의 한계가 어떤 건지,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5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효율성이나 성과 효과를 우리가 더 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이고 연계성, 지속성, 신뢰성까지 우리가 기존 솔루션보다 훨씬 새로운 솔루션으로 우리가 제공을 하면 더 좋아진다. 그러니 대체를 소위 말하면 뭐 갈아탄다. 우리한테 넘어온다. 그죠? 넘어올 수 있다. 이렇게 설득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커런 솔루션, 기존 솔루션에 대해서 생각을 이렇게 3가지 형태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언급드렸던 first mover. first mover는 사실상 투자자의 양날의 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기존의 시장이 없었던 거면 그 시장 검증이 아직 되지 않았다. 고객이 돈 낼 준비가 안 됐다고 판단할 수도 있죠. 말씀드렸던 에듀케이션 비용이 되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객의 문제 인식부터 새로 교육을 해서 계속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마케팅이나 어떤 교육 비용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경쟁자 우리가 시장을 열어놨는데 이 시장이 커지고 있었어요. 근데 대규모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대규모 리소스라고 할게요. 리소스를 투입할 수 있는 어떤 사업자들이 경쟁자들이 빠르게 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first movers curse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투자자의 심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first mover라면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우리 기업은 first mover야. 그렇다면 달라져야겠죠. 투자자의 이 불안한 심리를 이렇게 낮출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IR 덱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커런 솔루션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례를 좀 볼게요. 왜 투자자들이 first mover를 그렇게 막 너무너무 좋아하지 않고 양날의 검으로 생각할까? 이제 과거에 그런 학습 효과가 있었죠. 우리가 위험한 first mover라고 얘기하고요. 성공한 카테고리 크리에이터라고 얘기를 하죠. 옛날에 우리가 구글 전에도 1세대 검색 엔진들이 있었습니다. 라이코스라든가 알타비스타. 그리고 페이스북도 그 기존에 마이스페이스나 프렌스터 이런 데가 있었는데 어답션 교육은 했지만 결국 페이스북이 장악을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색은 이미 있었는데 구글이 검색 품질 혁신으로 카테고리 크리에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뉴 카테고리를 만든 거죠. 이렇게 구글이 이런 새로운 전략, 검색 자체를 제품으로 정의를 했고 광고를 그 위에 얹습니다. 그러면서 성공했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패스트 팔로워나 아니면 카테고리 크리에이터를 좀 더 선호하는 그런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커런 솔루션, 우리 스타트업 사례를 좀 적용해서 기존의 방식과 기존 솔루션의 한계, 이거는 조금 뒤에서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그리고 우리 솔루션으로 대체 가능한 근거가 뭔지, 아까 5가지 말씀드렸던 그런 효율이나 효과나 어떤 기존 방식과 좀 한계를 풀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대체 가능한 근거를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컨텍스트 트리거, why now입니다. 이것도 별 3개죠.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투자자를 설득시키려면 투자자 입장이 돼봐야 되죠. 그러면 투자자는 어떤 그 세상에 수많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있어요. 그중에 이렇게 초기 스타트업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한다는 건 매우 고위험 자산입니다. 그죠? 여기에 투자하는 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그러면 하이 리턴이 예상되는 그러려면 어답션이라는 이게 되게 폭발할 것으로 예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지금 문제가 과거부터 계속 그런 문제는 있는데 대체가 있었는데 대체는 있었지만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해결할 지금 now 시점에 어떤 3가지 메가 트렌드를 발생해서 이것들을 해결하고 어답션이 폭발할 그러면 여기는 이제 Q가 되는 거거든요. Q가 수량이죠. 수량. 이거를 채택하려는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과거에는 이걸 별로 택하지 않았는데 이걸 엄청 많이 택할 이유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 변화를 이 3가지 관점에서 살펴볼게요. 그게 정부 정책 변화, 산업 구조 변화, 3번째는 인구 사회 변화입니다. 이거를 다 합해서 메가 트렌드라고 해요. 그러면 정부 정책은 사실 법 계속 바뀌고 규제도 막 강화됐다가 완화됐다가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연관이 있는지 우리의 지금 페인을 해결하는 그 구조에 정부의 정책의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산업 구조의 변화가 있는지 기술이 보급되거나
그래서 어떤 유통 방식이나 정보 비대칭이나 레거시 워크플로우가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택이, 인구, 구조 변화, 소비 트렌드 이런 고객 행동 변화에 따라 EQ국, 어덥션이 되게 폭발적으로 예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개가. 그러면 엄청난 어덥션이 진짜로 폭발하면서 회사가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트리거, 이 메가 트렌드 이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게 정말 지금 이 상황이 어, 바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지, 시급한지, 지금이 타이밍인지, 맞는 타이밍인지. 그래서 그 부분을 메가 트렌드에서 설명을 좀 해주는 것이 좋고요. 이제 메가 트렌드 투자자들은 이걸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